개장 후 30분 구삼공 투자전략실로 증권광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 FC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단둘이 보게 됐네요. 네, 좋네요. 네. 네, 그럼 오늘 이제 염정 팀장님과 얘기를 나눌 930 투자전략실 주제는 무엇인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상장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찐 수혜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오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전일 이제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하반기 중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하는 건가요, 팀장님? 네, 일단 어제자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 입성을 하겠다고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인 경우 한 45일, 한 2달여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리는데요. 그러면 6월 말이 되겠죠. 네. 6월 말 정도에 예비 심사 통과하게 되고 이제 7월, 빠르면 7월에서 8월 정도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먼저 사실 심사 청구를 했는데 카카오페이를 먼저 출격을 시키겠다라고 나오면서 순서가 카카오페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먼저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뱅크가 따라올지 좀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이제 테크핀 전문 기업이죠. 2017년 4월에 카카오에서 이제 분사를 해서 카카오의 테크핀 전문 자회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로는 그 2대 주주가 엔트그룹인데요. 엔트그룹의 비즈니스 모델과 비슷하게 가면서 같은 행보를 걷고 있는데 엔트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간편 결제에서 시작해서 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 자산 관리 서비스까지 출시를 하면서 이제 이대 주주로서의 같은 비슷한 성장 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이제 분사한 이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분사 당시 연간 거래액이 약 3.8조였는데요. 2018년은 20조, 지금 2020년에는 67조까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만 해도 약 36%가량이 증가했다. 그리고 분사 시점과 비교를 하면 약 17배에 가까운 고속 성장 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런 테크핀 기업, 핀테크 관련해서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커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가지실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의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약간 또 항상 우리가 상장 기업 하면은 그 기업 가치 고평가 논란이잖아요. 네. 이 고평가 논란에서 일단은 이제 기업의 가치를 약한 1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왔죠. 최대 18조까지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게 이제 이번에 사실은 카카오페이 역시도 지금 아직은 적자 수준입니다. 적자 수준인데 네. 빠르게 이제 적자 규모를 줄이고 올해는 아마도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면서 아마 흑자 전환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2021년도에 예상 거래액이 약 100조를 봤을 때 여기에 멀티플 0.18배를 적용해서 기업 가치를 약 18조까지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카카오페이의 상장에 대한 관심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수익 구조도 좀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올해는 흑자 전환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카카오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죠, 솔직히. 사실은 카카오페이가 거의 이제 우리 15세 이상의 인구의 약 5분의 4. 약 80% 정도의 가입자 수만 약 3,600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 카카오페이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저도 이용하는데. 그렇죠. 이제 네. 이제 카카오페이 우리가 모르게 카카오를 우리는 이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 카카오페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카카오페이가 지금까지의 이런 지금까지 행보 외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또 여러 개가 있죠. 앞으로 좀 진행 중인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하반기에는 MTS 주식 거래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바로투자증권을 인수를 함으로써 증권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식 시장에 이제 침투를 하고 MTS에 대한 개발 그리고 앞으로 손보사에 대한 디지털 손보사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중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제 금융시장 외에도 증권, 보험
자동으로의 확대까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에 네. 5명 중에 4명이 그렇죠. 또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는 올해 하반기에 계열사들의 상장이 모두 좀 바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쁘게 이제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시장이 워낙에 좋고 지금 공모 시장에 대한 열기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 어제도 이제 어제 나왔죠. SKIT 상장에 네네.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역대 최고 경쟁률이라고 하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대출 땡겨서 지금 지금 연끌하려고 다 대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지금 다 지금 준비 중에 계신 네. 걸로 알고 있고요. SKIT처럼 이렇게 빠르게 지금 자회사들의 상장을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자회사들의 상장의 가치도 지금 고평가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모회사의 가치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 그 공모 시장에서 자회사들의 움직임을 되게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다 하반기에 바로 이제 출격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카카오의 주가 흐름이 좋더라고요, 팀장님. 네, 그렇죠. 이제 뭐 사실 관련주라고 하면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관련주는 카카오밖에 없기도 해요. 사실 뭐 카카오 게임주를 네. 엮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 준비를 돌입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카카오인데 지금 장중에 5% 넘는 상승폭을 보였었죠. 예, 장중에 약 5.5%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오늘 거래액도 늘고 있고, 네. 지금 한동안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카카오의 주가가 약간 횡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카오페이의 움직임이 또 눈여겨보실 만한 카카오 주가에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카카오의 주가는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는 떼놓고 저희가 네. 관련주들을 오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첫 번째 종목 라운시큐어로 골라봤습니다. 이 모바일 보안 솔루션 업체인데 카카오페이에 또 생체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더라고요. 네. 국내 생체 인증 시장의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이제 네. 금융 그리고 공공기관, 일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제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블록체인 DID라든지 생체 인증 기반 이제 신원 증명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생체로 인해서 생체를 통해서 보안 인증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선도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뭐 우리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등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카카오페이 관련주로 불리는 것은 카카오페이에서도 FDO 생체 인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시큐어가 카카오페이 관련주로 지금 좀 지목이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좀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라운시큐어의 전체에서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좀 장중 변동성도 좀 심하고 어제는 라운시큐어가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초반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요. 지금 마이너스 2%를 보이는데 좀 줄여가고 있네요, 낙폭은. 그렇죠. 네. 네, 어제 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4월 초였었죠. 4월 초에 백신 여권 관련주로 한번 크게 점프를 했습니다. 4월 1일자 보면은 거래량과 함께 그날 거의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고 내려왔는데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여권 관련주 모멘텀이 사실 지금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백신 여권이 업체 선정 부분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고 네. 우리가 예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백신 여권 관련된 모멘텀으로만은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좀 부실한 모습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뭐 백신 여권 관련해서는 진행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페이 관련주 그리고 백신 여권 모멘텀은 계속 존재한다라는 부분에서 라운시큐어 지금 이제 변동성 좀 키우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제 잦아드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있어요. 예, 비트코인 관련주로 또 진짜요? 그쵸? 이 종목이? 예, 비트코인 네. 관련주로는 이제 지금 이제 원패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원패스라는 플랫폼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간편 인증 로그인에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사실 백신 여권, 카카오페이 인증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간편 로그인까지 여러 분야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카카오페이의 생체 인증 솔루션 제공하고 있는 업체고 가상화폐 간편 로그인 또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백신 여권 제도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주가 변동성이 좀 큰 게 한 가지 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라운시큐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는 몇 점을 매겨주실지 들어볼게요. 네, 이제 변동성 확대 부분에서 별점 하나 빼서 4개 드리겠습니다. 4개 정도면 그래도 후한 편이거든요, 팀장님. 네, 제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투자 전략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후하게 주고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차트가 켜져 있을까요? 라운시큐어. 네, 라운시큐어는 지금 4월 1일자 이제 상한가 터치한 부분이고요. 네. 사실 라운시큐어가 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인증 관련 그리고 이제 보안 관련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결제가 늘다 보니까 계속 관심주로는 두고 있지만 사실 4월 1일 백신 관련 이슈로 한번 크게 점프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크게 변동성 한번 줬죠. 4월 중에 크게 한번 다시 또 그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는데요. 이번엔 카카오페이 관련주로 또 거론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점프하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7%대로 주가 흐름 상당히 강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가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4% 넘게 밀렸지만 현재는 하락폭을 빠르게 줄이며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0.20%의 소폭의 하락세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운시큐어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세틀뱅크를 골라봤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간편결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죠. 네, 이제 세틀뱅크는 가상계좌 그리고 펀뱅킹 간편 현금 결제 주요 사업이에요. 간편 결제 중에서도 현금 결제, 뱅킹과 연결해서 결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잘 구축된 기업인데요. 이제 업계 최초로 계좌 기반에서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카카오페이에도 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또 이걸로 또 카카오페이 관련주로 또 이제 묶이는데요. 사실 이제 세틀뱅크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좀 되게 좀 탄탄합니다. 고객사 뭐 카카오 외에도 쿠팡, 그 네이버 파이낸셜, 이베이, 배달의 민족 등으로 고객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특히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이 간편 계좌 기반으로 한 현금 결제 서비스 등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외형 확장을 준비 중에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설립 이후에서 지속 성장 중에 있는데 또 한 가지 약간의 좀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2019년도에 이제 오픈 뱅킹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서 이 간편 현금 결제 시장이 조금은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아무래도 이 간편 결제 시장도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이런 좀 기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경쟁이 치열해서 이제 물론 아무래도 이제 뭐 영업 비용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실제로 당기 순이익은 조금 이제 좀 감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동종업계 PER을 볼 때 약 35배 정도 되는데 동사가 27배로 그래도 아직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기존의 이제 이커머스 시장 외에도요. 이번에는 또 KT 멤버십 내통장 결제 서비스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부분 외에도 오프라인에서도 결제 서비스로 확장을 하겠다. 사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좀 발굴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좀 부담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시장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틀뱅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저희가 별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몇 점일까요? 네, 똑같이 별 4개 주겠습니다. 네, 라운시큐어와 동일하네요. 네, 최근에 세틀뱅크 주가 흐름은 좀 어떤가요? 세틀뱅크 주가 흐름을 좀 세틀뱅크는 사실 우리 앞에 라운시큐어는 좀 다르게 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라운시큐어는 앞에 백신 여권 관련주로 좀 엮였고요. 세틀뱅크는 그냥 그 시장의 흐름과 맞게 이제 완만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틀뱅크가 카카오페이와 좀 연계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조용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저는 별 4개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틀뱅크에 대한 투자 매력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카카오가 있을 거고 그 외에 네.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제 두 가지의 종목을 만나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간편결제 관련주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간편결제, 뭐 보안, 인증, 뭐 이런 업체들이 사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관련주들을 찾느라 좀 이제 분주하죠. 이제 네. 어떤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먼저 대장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세 번째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네.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는 뭐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제 통합 보안 전문 기업이고요. 자체 보유 기술력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 업체 등의 이제 보안, 유무선 보안 인증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드림 시큐리티도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또 연관이 되고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본인 인증 서비스 있죠. 본인 인증을 할 때 이제 드림 시큐리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솔루션을 통해서 로그인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드림 시큐리티에 조금 눈에 좀 띄는 부분이 있어요. 네. 드림 시큐리티가 지난해 퀀텀 점프가 성공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 5배 그리고 영업이익이 7배가 증가를 했는데 이 뒷배경에는 사실 본업만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면 진짜 좋았겠죠. 뭐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작년에 큰 폭의 성장세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한국 렌탈을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렌탈 기업이거든요. 전통적인 렌탈 기업인데 이 렌탈 기업, 이 한국 렌탈 같은 경우는 드림 시큐리티의 자기 자본의 4배나 더 큰 규모의 렌탈 기업인데 렌탈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왜 인수를 했을까요? 이제 그 네. 부분은 이제 뭐 또 큰 뜻이 있겠죠. 네, 빅픽처를 가지고 네. 있을 텐데 그로 인해서 일단 매출액이 급증을 했고요. 사실 전체 매출액이 1,500억 원인데 여기에 이 렌탈 부분이 이제 포함되면서 매출액이 1,200억 원이 포함됐다. 대부분의 사실 약 80% 이상의 작년 매출액은 새로운 기업인 한국렌탈을 인수함으로써 확장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볼륨이 커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볼륨 자체 네. 매출의 볼륨이 커진 거고 인수함으로 인해서 연결 재무제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네. 그 한국렌탈이 실제적으로 뭐 보안 인증과 뭐 어떤 연계성이 있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어요. 뭐 비즈니스에는 뭐 엄청난 연계성을 보이지 못하지만 이 렌탈을 통해서 앞으로 그에 대한 렌탈 서비스에다가 우리의 기술력을 입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블록체인, 생체 인식 등의 신기술 투자를 이런 렌탈 서비스에 좀 심는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렌탈에 어떤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냐면은 렌탈에 뭐 우리 IoT, 인식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기에 대한 렌탈에 우리가 드림 시큐리티 서비스를 넣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신사업에 대한 부분 확장 그리고 기존의 블록체인, 생체 인식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다 실적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드림 시큐리티는 외형 성장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의 확장 등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좀 개선되고 증가하는 부분이 네.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인수한 기업과도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라운시큐와 드림 시큐리티 일단 오늘 주가는 또 네.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네.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드림 시큐리티 현재 6% 넘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저희가 네. 들어보겠습니다.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투자 네. 매력도 5점 주겠습니다. 5개 만점이 네. 나왔네요. 네. 일단 드림 시큐리티 제가 어제 관련주를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해서 드림 시큐리티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카카오 뽑아 오실 줄 알았어요. 사실 카카오 정말 좋죠. 오늘 카카오도 네. 좋은데 너무 찐수해 주셔서 그 부분 빼고 네.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을 제가 선택해 봤는데 드림 시큐리티 그에 상응하게 오늘 6%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라운 시큐리티랑 거의 비슷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 구간이 있었어요. 이제 이 4월 중순에 이제 5,000원까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6,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드림 시큐리티는 이번에 카카오페이 관련주로도 이제 연관이 되지만 그래도 이 본업 자체 그리고 기업 자체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 이제 다른 코너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네. 상장, 즉 IPO와 네. 관련된 종목들은 상장하기 한 2달 전에 시장에 큰 관심을 그렇죠. 받으면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카카오페이 관련주들 저희가 짚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장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촘촘하게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네. 가지고 온 세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까 카카오페이가 빠르면 7월이고요. 네. 빠른 7월에서 8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벌써 2달 전이 이제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다시 이제 이슈가 조금 잦아드는 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또 상장 종목들도 계속 나올 테고 그럴 때는 잠깐 쉬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페이뿐 아니고 이제 카카오뱅크까지 계속 이제 줄 상장이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조금씩 빠지는 시점마다 카카오는 조금씩 모아놨다가 네. 매도하시고 이런 전략을 하시면 좋겠는데 드림 시큐리티는 오늘 이제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네. 드림 시큐리티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오늘 매수가가 현재가로 드리면 조금 높기 때문에 장 네. 후반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7,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목표 주가 7,300원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카카오페이의 본격적인 상장을 앞두고 찐 수혜주를 찾아봤습니다. 살펴본 3개 종목들 투자 매력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찐 수혜주로 3개의 종목 먼저 라운시큐어 살펴봤습니다. 오늘 투자 매력도 염정 팀장님은 별 4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틀뱅크 투자 매력도 역시나 별 4개 주셨고요. 드림 시큐리티 오늘 3개 종목 가운데서는 주가 흐름이 제일 좋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 5개와 함께 오늘 가격 전략으로 목표 주가는 7,3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네. 카카오는 서비스로 분할 매수 해가자, 모아가자라고 또 팁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상장 얘기 오늘은 930 투자전략실에서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의 염정F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